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표입니다. 가천대학교 임종순 초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화폐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화폐 진화의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진화를 두고 지금 세 가지의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디내셔널라이제이션, 그리고 디달러라이제이션. 첫 번째, 일상생활이 디지털화되면서 화폐의 디지털화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폐의 물리적 형태로 변화를 끝나지 않고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 전반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폐의 탈국가와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타락과 같이 금융 중개기관과 기존 통화체제에 대한 불만에서 등장했지만 그 본질은 국가와 민간 간의 화폐 권력 쟁탈전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금화폐,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같은 민간화폐 간 그리고 공공화폐와 민간화폐 간의 패권 경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고 CBDC를 중심축으로 하는 상호보완적 통화질서가 서로 재편될 것입니다. 아울러 CBDC가 등장하게 되면은 국제통화 시스템의 패권 경쟁이 벌어집니다. 현 국제 지급결제 시스템의 큰 변화가 도래돼야 할 전망이고, 다만 화폐 전쟁이나 달러 패권이 붕괴한다는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전문가들이 어떤 성급한 논의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달러 패권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학의 영역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명확한 합의가 없어요. 데피니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의 역할을 하는 지급결제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먼저 통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금, 중앙은행의 지폐입니다. 그리고 예금화폐, 약 95% 정도의 화폐가 은행들의 대출에서 창조되는 예금화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쓰질 않지만은 은행 간 결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형태가 물리적 형태고 숫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제 CBDC는 디지털 토큰입니다. 그리고 지불 수단으로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은행 계좌에 연계된 지불 수단이고, 전자화폐는 이것도 마찬가지 현금과 은행 계좌에 연계됐지만은 이거는 이제 파생된 화폐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자산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타입 1과 담보가 없는 또는 부분 담보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다시피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냐 상업은행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화폐의 성격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5가지의 지불 수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권화폐, 예금화폐. 주권화폐는 국가의 주권에서 법에 따라서 발행되는 화폐고, 예금화폐는 주권화폐와 동등성을 보장하는 제도에 따라서 등장하는 화폐입니다. 그리고 파생화폐로서 전자화폐, 그리고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의 일종이지만 워낙 법정화폐와 1대1로 매칭되는 특유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별도의 화폐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화폐는 이 시대 모든 돈은 부채입니다. 현금은 중앙은행의 부채고, 예금화폐는 민간 상업은행의 부채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이 화폐 생산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약 3%가 중앙은행 화폐고 97%는 영국의 경우 민간 상업은행이 만든 화폐입니다. 예금화폐와 법정화폐는 원래 동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에서 위기 시에 유동성을 빌려주는 최종 대부자 기능, 그리고 예금보험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 같은 제도에 의해서 거의 이제 법정화폐와 동등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 통계를 보면은, 지폐는 한 162조, 그리고 본원 통화는 지급준비금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게 CBDC 발행 대상인데 이게 합해서 244조. 광의 통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화량인데 이게 이제 예금은행에서 발행한 그 예금 통화가 대부분입니다. 역사상으로 살펴보면은 프라이빗 머니 간의 어떤 화폐 실험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500여 개의 영주들이 각자 코인을 발행했고, 그리고 근세에도 프리뱅킹 시스템이라 그래서 민간은행권들이 서로 경쟁하고 환율이 존재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화폐는 기본적으로 법정화폐에서 파생된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법정화폐로 100% 상환이 보장되는 지불수단이고 선불카드의 디지털 상응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은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 발행되고 현금과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됩니다. 이게 극히 도입과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 변동성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도록 설계 발행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입니다. 전자화폐랑은 이게 다릅니다. 전자화폐는 액면가랑 1:1 교환 의무가 있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은 액면가 교환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법정화폐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USD 테더나 그리고 이제 USD 코인, 암호화폐 기반 코인, 알고리즘 기반 코인 이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서 법정화폐 기반 코인만 생존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통계를 보면은 테더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USD 코인이 그 다음 순위, 그 다음에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FRB에서도 규제 체계를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요. 발행기관이 준비금을 100%를 보유하는 법적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재적 리스크가 있고 해킹 같은 기술 안전성이 아직 문제가 되고 있고 더 큰 이슈는 스테이블 코인의 그 지급 준비 자산이 CP 같은 단기 금융 자산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해서 CP 가격이 폭락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1:1 황금성이 제약됩니다. 테더의 경우에는 금년 3월 기준 약 50%가 CP로 보유가 돼 있고 또 하나는 법정화폐가 공식적 은행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사각지대에서 불법 금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증가에 따라서 미 연준이 CBDC를 검토하고 발행 가능성을 높이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테더의 준비 자산 구성을 보시면은 현재 CP가 한 65%, 굉장히 불안정한 자산입니다. USD 코인도 테더보다 낮지만은 기본적으로 1:1 그 호환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미국의 대통령 자문그룹에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지침, 입법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연방증권법과 상품거래법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아까 이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은행처럼 취급하자. 이거는 이제 발행자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보호를 받고 연준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본과 유동성 규제가 있고 연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건 사실 은행이 성장기에 정부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은행업과 스테이블 코인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유동성 지원과 이런 지도 감독을 받는 대신 은행업은 부분 지급 준비 제도가 있어서 통화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자산만큼만 발행하는 그 100%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시중 창조 기능이 없습니다. 자,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BDC라는 것은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의 새로운 법정화폐입니다. 디지털 폼이고 디지털 형태고 피아트 머니이며 리갈 텐더, 법정화폐입니다. CBDC는 스웨덴 같이 현금이 이용이 감소가 되고 우루과이나 튀니지 같은 후진국에서는 금융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CBDC 발행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아직도 현금 수요가 많고 지급 서비스 시장이 아주 잘 발달돼 있고 금융 다 계좌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직 그렇게 CBDC를 발행할 요인이 높지는 않지만은 다른 나라의 그 추이를 봐서 언제든지 발행을 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CBDC는 왜 발행할까요? 먼저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예를 들면 산간 오지에 사는 사람은 지급 수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법적인 의무로서 국민에게 적정한 결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금리나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이 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보다 간편하게 해주는데 CBDC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금화폐는 은행이 부도가 나면 이게 이제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중앙은행 화폐는 국내에서는 부도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급결제 시장이 민간 독점을 해버리면 중앙은행의 화폐가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금융 포용성,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화폐 주권, 그 다음에 시니어리지 이런 통화 시스템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자, CBDC가 도입이 되면은 은행이 이제 자금 조달과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됩니다. 기존의 은행 예금이 CBDC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고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시장성 수신을 은행채 등을 발행해서 늘리면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또한 외화 자금의 유출입과 외환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사인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CBDC가 암호화폐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다. 공존 보완적 관계가 될 것이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지 달라집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 화폐 주권이 침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CBDC가 발행되면은 암호화폐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BDC와 암호화폐는 공존 보완적 관계가 될 것이다. CBDC와 암호화폐는 성질상으로 좀 달라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코인은 결제 지급에 한정되지 않고 기능이나 활용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송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래소 실명 계좌 문제라든가 자금 세탁 문제 등에 따라서 접근성이 개선돼서 코인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가 제도화됨으로써 전반적인 거래 환경이 개선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상 이거 건너뛰겠습니다. 공공화폐와 민간화폐 간 경쟁이 벌어지면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공공민간화폐 간 경쟁 구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산업은 은행 중심에서 지급결제 플랫폼 중심으로 금융산업의 변화를 일으켜요. 정부가 CBDC를 발행해서 개입을 한다면은 CBDC는 민간화폐와 경쟁 대신 보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BDC는 디지털 플랫폼 간의 상호 운영성을 제공하고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협력하는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공공과 민간화폐가 공존하는 모양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CBDC가 가장 행보가 빠릅니다. 중국의 CBDC는 DCEP는 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지갑 간의 P2P 방식의 물리적 접촉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간 보유 현금을 대체하는 수준의 발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단계 체제이고 제한된 익명성을 이용을 합니다. 왜 중국은 DCEP를 발행하려고 할까요? 이거는 기존의 모바일 시스템의 문제 때문입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중국의 결제 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데 여기는 은행에게 비용을 모두 다 전가시키고 낮은 수수료로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페이는 중국 정부의 화폐 주권을 위협하고 중국 은행망을 통해서만 결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 결제 확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와 달러 무기화 문제입니다. 국제화는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중국이 달러 결제 시스템 차단을 금융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국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가장 큰 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은 왜 CBDC를 선도하고 미국은 왜 신중한가? 중국은 CBDC를 통해서 디지털 유동성을 독점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화폐 주권, 체제 수호, 국가안보 차원에서 시급하고 아주 높은 우선순위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유동성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발매하고 CBDC는 아직 시급하지 않고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국가로서 순수 전체주의 국가는 국가의 화폐가 쿠폰이나 교환권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거기와 자본주의 시장의 중간 성격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국가로서 은행이 창조하는 시중화폐 중심의 그 경쟁 원리를 통한 화폐 배분, 화폐 권력 분산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암호화폐 죽이기에 나서고 있고 미국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은 익명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수요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짧은 시간에 바삐 좀 설명드리라고 좀 혼란스러우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